지지율 조사한 게 여론조사 네. 꽃 이쪽을 저는 봤는데요. 35% 정도 나오더라고 지지율이. 네네. 네,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특별히 뭐 언급하실 얘기가 있나요?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이 상당히 근접하게 맞췄더라고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게 되면 상당히 신뢰성을 얻는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이제 다수당이 내년에 어떤 당이 될 것 같으냐 이런 여론조사를 뉴시스에서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9%, 국힘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2%, 정의당 0.2%, 진보당 1.1% 요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의 성격을 이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가 52.2%,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0.1%인데 60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에서 야당을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고 해요. 네.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이제 여론이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낮은 것도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안 그래도 오면서 좀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이 민주개혁 세력과 분리되는 지지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국민들이 진보당도 지지하고 정의당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강서구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국힘당이 뻔뻔하게 내민 이 김태우를 심판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안정권에 있고 진보당과의 뭔가 진보 정당과의 승부를 벌여야 하는 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진보 정당들에서 자기 전략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짜게 되면은 사실 유의미한 투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제 정서는 윤석열 심판에 네. 거의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선거가 지금 그렇게 박빙인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진보 정당을 뽑을 수가 없는 네, 조건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와 환경 자체를, 정치적인 구조와 환경 자체를 이렇게 전환시키지 않으면, 국힘당이 청산되지 않으면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언론 지형을 보더라도 이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노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처럼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행보를 보였을 때 사실 많이 노출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진보 정당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민주당도 뭐 기울어진 지금 선거판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이 약소한 진보 정당이 그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딛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진보 정당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주을 선거에서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진보 정당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향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어떻게 헌신복무하고 있는가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보 정당에 과감히 양보하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 세워줘야 실제로 윤석열 심판과 국힘당 청산까지 그 과제를 달성하는 데 유의미한 선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기득권 내려놓기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긴 선거다. 지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인가요? 누군지도 그 몰라. 후보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물론 선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정권 심판의 차원에서 그렇죠. 압도적인 탄핵 국면을 만들어가는 데서 어떤 선택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이 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결과 나오고 그 입장들을 쭉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을 못하는 반민주적인 그 정부에 대한 심판을 했듯이
민주당도 앞으로 일을 못하면 또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경고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민심이 확 바뀐 거잖아요. 강서구가 저번 작년 지선 때 김태호를 당선시킨 곳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시 돌아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이 선거라는 거를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건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는데 좀 지배적인 여론으로 되고 있지 못하고 지금 탄핵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지금 국민들이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요 정치적 사안을 이제 똘똘 뭉쳐서 좀 힘을 실어주고 또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승리는 윤석열 탄핵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네.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 탄핵의 역할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크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탄핵운동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압도적 여론으로 심판했다, 압도적 심판을 해냈다, 그래서 압도적 탄핵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압도적 탄핵으로 가지 못하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심판당할 그렇죠. 판입니다. 그래서 네. 정신을 똑바로 이제 세워야 되는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지방 그 보궐선거 관련한 좀 이슈에서 비열한 언론 공작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투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털 사이트에 주되게 올라오는 내용이 그 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 그러니까 온갖 언론사의 보도가 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 언제보다 투표율이 낮아.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패배감이나 무력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뭔가 했지만 아 정작 투표하는 사람 많이 없는 건가? 이런 무력감을 계속 주어서 투표장으로 더 가려고 하는 민심을 좀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또 한 축으로는 정치적인 의미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진실이 드러난 걸 보면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틀어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48.7%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보궐선거 48%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전주을 총선이래요. 전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 몇 프로 나왔어요. 네, 28%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구청장 선거예요, 구청장 선거. 그래서 제가 역대 그 보궐선거 기록을 보니까 30%대가 나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분투표일이. 그렇기 때문에 6시 퇴근한 이후부터 8시까지가 투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라는 보도를 하는 식으로 지금 언론 공작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총선 국면을 앞두고서는 더 심한 이런 황색 언론의 그 공작이 펼쳐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의주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입장에서는 사실 총력전을 치른 겁니다. 언론과 네. 모든 걸 동원해서 심지어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국정원을 대동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한 보도들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민심이 이걸 처리한 거예요. 네, 두 자릿수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정말 압도적인 뒤집을 수가 민심이었다 없죠.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좀 이어서 바로 네네. 그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점검을 한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부정선거가 충분히 가능한 거다. 뭐 이런 결과들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정말 내부에서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선관위가 실제로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들 봐라 부정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이 보궐선거 결과는 확실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를 매우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투개표 부정과 조작은 사실 이승만 시절부터 해서 극우 보수의 주특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당선됐을 때도 사실 무더기표라든지 이런 굉장히 의혹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들고 나왔다.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 이 개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원래 불안했었는데 국정원이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자기에게 불리한 선거에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그런 개발적 암시였던 것 같아요. 찍기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불리할 때는 이거 뭔가 북한이 해킹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결과가 유리할 때는 이제 오히려 그거를 좀 낙용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악용해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 자체가 선관위 관련 브리핑을 사전투표 그 전날인가요? 첫날인가요? 본투표 전날. 그러니까 원래 예정이 사전투표 전날인가 첫날인가 예고를 하다가 연기를 해서 본투표 전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다 뭐냐면은 어쨌건 그 선거 투표 하루 전날 이렇게 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노림수가 있는 행보고 정치적인 행보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선관위도 윤석이 편인데 어떻게 네. 보면 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이 지인으로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가 부정을 했어요. 근데 선관위의 그 지인을 임명할 때 얘네 부정선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국정원의 발표를 거들기는커녕 갑자기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의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할극? 네, 역할극. 둘 다, 가능합니다. 제 체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아니야, 그렇진 않아.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한편의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국정원이 이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게 국힘당이 선관위에 압박을 계속 넣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점검을 받아라. 근데 사실은 이 선관위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국힘당의 압박을 선관위가 수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이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선관위를 그렇죠. 국정원이 점검한다는 거는 정부부처가. 정권의 입김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건 선관위에서 수용을 해서 이거를 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와 국정원이 지금 뭐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는 은밀한 한통속으로 이어져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좀 그렇지 않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연기가 아니었는가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네요. 민간 업체에 맡겨가지고 보안 네.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데 국정원한테 맡겼다는 거는 국정원 입맛대로 발표할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선관위가 거부해? 이건 서로 진짜 역할극을 하고 판을 짜놓은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실제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후 오히려? 전략까지. 네. 이후 전략까지 다 짜놓고 국정원이 이 시스템 보안 점검을 하면서 어떤 짓을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본 용은 총선용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장난이 가능했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쳐보려고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쉽지 않겠다. 여론이 너무 압도적이다. 이걸 좀 읽었던 게 아닌가 싶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고 접전과 박빙인 선거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장난질이 통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선관위 그 보안 시스템에 약간 노후화가 된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증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그걸 새로 보강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 노후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이제 그동안 이전에 계속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국정원에서 그냥 문제만 삼는 것은 사실상 예산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 정부와 여당이 예산 증액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관위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진보 민주 네. 개혁 진영에서도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실제로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들도 많이 발견됐었잖아요. 선거 때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 없이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감시하에서 할 거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국정원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국정원이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인 게 확실한 건데. 국정원의 전문이 사실 공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짜 해커를 투입해서 이거를 한번 해봤다는 건데 거기에 바이러스 심었을지 네. 해킹 프로그램 심었을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를 어쨌든 계속 언급을 하는 거. 북한이 해킹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 북한에 막 USB 갖다 꽂아야 되고 막 그러던데 발견된 거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극우 정치, 그 다음에 이런 공안 탄압의 정치가 결국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적을 적대시하는 대결 정치와 전쟁 정치랑 아주 밀접하게 촘촘히 연결 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북한 해킹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선아님이 여러 번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북한의 만능설. 아니 북한이 남쪽에 선거 시스템까지 교란하고 파괴할 정도의 해킹 실력을 가졌으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거 뭐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도 그걸 못하는데 북한은 그런 엄청난 해킹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찬양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입니다. 지금 합헌결정난 고무찬양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 자들을 다 잡아가야 합니다. 네. 걸면 걸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국가보안법이 눈에 걸면 눈거리? 눈거리 눈에 맞죠? 걸면 눈거리 무슨 말이야?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눈에 걸면 눈거리. 저희 아무 말 대단치죠? 자 그러면 이 부정선거는 역시 어떤 선거에도 이 자들이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시도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번 보궐선거도 그런 조짐이 보였었던 거고요.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심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게 선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대지 못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박빙이었다면 애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인가요? 이 선거 조작 관련한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던 분들이 어디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하냐. 51대 49 정도 선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표차가 나고 민심차가 나면 이건 나죠. 조작이 어려운데 비등비등한 상태에서는 조작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어쨌든 압도적 민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압도적 민심을 무엇으로 모아나갈 것인가. 결국은 저는 윤석열 탄핵 여론으로 모아나가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의 패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